정신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중에 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맞아요. 정신과 실제로 꿈을 다루기도 하니까요. 맞아요. 네. 꿈은 무의식을 담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꿈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자꾸 나타난다던가 아니면 나는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꿈에 나타나면은 너는 무의식적으로 걔를 좋아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사실은 꿈을 무의식을 담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가 정답이잖아요. 원래 모든 무의식은 담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가 정답이니까.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꿈을 되게 많이 꾸거든요. 저는 많이 꾸진 않아요. 그래요? 저는 저도 꿈을 잘 안 꾸는데 그런 건 있어요. 되게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꿀 때가 있어요. 혹시 어떤 꿈이에요? 되게 간절히 원하는 거. 그럼 그건 뭐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이네. 그쵸. 그러니까 내가 되게 계속 생각하는 게 꿈에 자꾸 나타나니까 아 이게 내가 정말 꿈이 말하자면 그냥 단순한 잠자는 동안의 기억의 재처리 과정 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의식이든 무의식 간에 내가 선택적으로 어떤 기억들을 좀 상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그 선택을 내가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죠. 사실 계속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꿈에도 그게 나올 가능성이 당연히 커지겠지만 100%또 그런 게 그쵸, 아니잖아요. 그런 건 전혀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고. 저는 꿈에서 되게 많이 죽어요. 꿈에서 막 칼에 찔리고 총에 맞고 진짜 꿈을 죽어봤어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딱 기억나진 않아요. 죽으면 거의 무조건 깨긴 하는데 되게 많이 죽어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혼자 내가 죽음을 되게 두려워하나 이런 그런 라인은 아직 아닌데 몸에 큰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그리고 꿈이 되게 스펙터클해요. 거의 아침에 일어나서 와 이거는 시나리오 써서 영화 찍어야겠다. 대박이다. 꿈속에서 어딘가에 쫓기고 막 갇히고 이런 꿈을 많이 꾸는데 미로 같은 감옥 같은 데서 탈출을 하는데 막 엄청 위험한 상황에서 극적으로 딱 도와줘서 그 상황을 탈출했는데 탈출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타임머신 같은 걸 타고 들어가서 그때 그 시점에 저를 딱 도와준 그런 꿈을 꾼 적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나는 꿈을 되게 영화처럼 꾸네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꿈을 영화처럼 쓰면은 사실 내 무의식 속에 어떤 그런 작가의 기질 같은 게 있는 게 아닐까. 나도 모르는 나의 소질 같은 게 있나. 인터스텔라를 보고 그 꿈 꾸신 아니야, 전혀 상관없어. 그 전에 꾼 꿈이 아직도 기억나는 꿈이. 그래 또 막상 깨어있을 때 뭘 좀 창작 활동을 해보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꿈속을 만들어내는 나랑 지금의 나랑 좀 다른 나인 것 같긴 해요. 뭔가 말씀 들으니까 뭐 그런 거 이렇게 나중에 그런 거 개발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꿈 같은 거를 바로 기록할 수 있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예술 작품이 되고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꿈 일기 같은 거 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실제로 정신치료 하시는 분들한테 꿈 일기를 쓰라고 권유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이제 저희가 정신치료가 파가 두 파가 있잖아요. 크게는 네. 프로이드 학파, 융학파 있는데 물론 프로이드 학파도 꿈을 좀 중요시하긴 하는데 또 융학파는 거의 꿈을 거의 메인으로 생각하고 꿈에는 본인도 몰랐던 무의식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고 하고 사실 상담 과정에서 많이 다루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어제 돼지 꿈을 꿨는데 복권을 사야 하는 건가 아니면 뭐 꿈에서 이빨이 빠졌는데 뭐 가족이 아프다던가 돌아가실 위험이 있는 건 아닌가. 사실 그거는 논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미래를 예지하는 거니까 사실은 아니다가 아닐까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그 융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거는 꿈에서 나오는 어떤 대상이 실제 있는 그대로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다른 무언가를 형상화한다고 하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집에 그러니까 뭐 꿈을 꾸다가 엄마가 나왔어요. 엄마가 뭐 나를 어디론가 데려가는 꿈을 꿨는데 그게 실제 어머니가 정말 나를 어딘가로 데려가는 걸 수도 있지만 내가 어머니처럼 여겨지는 뭔가 어떤 대상, 어떤 이미지가 뭐 데려가는 그 목적지도 실제 그거 현실적인 내용이 아니라 떼어진 다른 것들을 이제 가리킨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실제로 그게 무엇이냐라는 건 나의 현실 세계에서 이제 그 맥락과 일치하는 걸 이제 찾아가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꿈이 무의식을 담고 있다는 게 저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꿈이 무의식을 담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보통 사람들, 환자분들께서 많이 하지만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같이 이야기 한번 해봐야 알 것 같아요 라고 맞아요.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 꿈만 저한테 알려주고 그 꿈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섣부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뭐 시중에 보면 꿈 상징 사전 이런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네. 그것만 보고 그냥 1대1로 짝 지어가지고 네. 해석을 하는 건 너무 위험한 행동 아닌가. 이빨, 조상, 죽음, 뭐 네, 맞아. 돼지, 돈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똥이 꿈에 나오면은 돈을 많이 번다 그래가지고 엄청 말도 안 되게 더러운 꿈을 꾼 다음에 복권을 잔뜩 샀거든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심지어 5등도 안 됐어요. 평소에 5등은 종종 됐는데 5등도 안 됐어요. 그 융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대상에 대한 이미지가 이 한 집단 내에서 일반적으로 있다는 건데 그쵸. 그런 공통된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개인적인 이미지도 있잖아요. 그쵸. 가령 꿈속에서 뭐 어떤 동물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 대부분 뭐 옛날부터 뭐 민화에서 나온 뭐 이 동물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까마귀가 뭐 불운을 상징한다든지 그런 이미지도 있을 수 있지만 막 꿈에 까마귀가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저만의 까마귀에 대한 이미지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두 가지를 다 이제 합쳐서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찾아가는 게 이제 무의식이니까 결코 이제 뭐 하나의 이제 정해진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확언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것 그래서 같아요. 제가 처음에 저는 꿈에서 자주 죽고 꿈에서 자주 쫓긴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마 영상을 보시면서 그러면은 쟤는 좀 평소에 좀 마음 쫄리는 게 맞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 다 개인적인 의미와 집단 상징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런 의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 죽는 거를 좋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은 제 환자도 죽는 꿈을 꾼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되게 좋게 해석해 주셨어요. 새롭게 태어나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꼭 죽는다 해서 나쁘다. 물론 나쁜 의미도 있겠지만 그건 정말 저는 또 말씀하시면서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꿈에서 어떤 그 뭐 동물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도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 꿈을 꿨을 때 같은 동물이 나오더라도 어떨 때는 공포의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불안의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감정들이 꿈속에서도 느껴진다는 거죠. 그 감정도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만 그 꿈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연상을 하라고 할 때 뭔가 아무것도 연상이 잘 안 되면 보통 최근에 있었던 일부터 연상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최근에 내가 어떤 일을 겪었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꿈이라고,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꿈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의미를 갖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꿈을 보통 만들어내는 거는 크게는 3가지 과정을 통해서 된다고 하더라고요. 응축, 전치, 상징화. 어려운 말인데 멋진 폭발. 그러니까 어떤 내가 평소에 갖고 있는 많은 고민이나 감정과 생각들이 어떤 하나의 대상으로 응축돼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대상이 다른 대상으로 전치되어서 바뀌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대상의 이미지만 다른 어떤 걸로 상징처럼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뭐 짧게 말하면 그렇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인데 결과적으로 꿈은 그런 응축과 상징과 전치를 통해서 바뀐 나의 어떤 무의식을 담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어떤 무의식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꿈만 가지고는 확언할 수 없고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실 이건 제 생각이긴 한데요. 모든 꿈이 다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꿈 꿔서 잊어버리는 꿈이 훨씬 많잖아요. 제가 아까 꿈을 많이 꾼다고 했지만 저는 꾸는 꿈의 한 99%는 다 까먹는 것 같아요. 그 100개의 꿈이 다 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은 제가 돼지고기 꿨다고 해서 복권을 사지 말자. 저는 근데 그 핑계로 자꾸 볼까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알기만 해. 알기만 해. 저도 근데 살 것 같아요. 꿈에는 뭐 이빨 빠지면 괜히 하루 종일 불안하고 어쩔 수 없어요. 뭐 일단 일반적으로 뭐 꿈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그런 어떤 상식적인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또 거기 너무 매몰돼서 거기를 너무 믿고 행동을 뭐 재미삼아 몇 개 사는 거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시네요. 근데 그게 너무 이렇게 심해지는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네요. 아니면 댓글에 무슨 꿈 꾸셨는지 달아서 서로 같이 한번 토의를
해보는 것도 맞아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분석해 주시는 건가요? 제 꿈 일단 올리고